마치었으므로 제191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자 예산결산특별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랑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21년 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4,628만 8천원이 증액된 922억 1,128만 5천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조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제1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통리장님들에게 팩스 유지관리비와 화합과 사기 진장을 도모하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 등으로 1억 2,21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쪽에서 2쪽 모범 시민 시상입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퇴직 공무원 등에게 수여할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제작 비용 등으로 3,09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 치안 협의회 운영비 및 연중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를 비롯한 여론 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 수행 경비 등으로 9,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로 7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사항입니다. 해외 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외 자매결혼 도시 초청 및 방문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출장 여비 등으로 1억 2,9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방해 운영 및 훈련 지원입니다. 시청 자체 방문을 위한 직장 예비군 사무실 물품 구입비 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국경일 관리입니다. 국경일 계약용 국기 및 홍보 현수막 제작 구입비 95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간 협력 구축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번청 및 읍면동 등의 방역 인력 도우미 40명과 격리시설 청소인력 근무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5억 8,341만 1,000원과 격리시설 임차료 등 운영비 1억 8,313만 1,000원을 계산하였고, 또한 격리시설 입수자 및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 3억 9,240만 원을 계산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차단 방역 활동비로 총 11억 5,894만 2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인사관리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보임,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 추진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속 사망 시 지급되는 부조 지급금 등 7억 482만 7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시장 표창 수상자 포상금 및 장기 재직 공무원 선진지 연수 비용 등으로 1억 935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계속해서 직무 능력 육성입니다. 행정 시스템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으로 5억 9,8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조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청원경찰 등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 동호회 운영비 및 체육활동 지원과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비 등 6,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조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맞춤형 건강검진비, 공무원 단체 보험료, 복지 포인트 등 30억 74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직장 어린이집 의탁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의탁 보육료를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의탁 보육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공무원 행정 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수첩과 근무조끼 제작 비용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안관리입니다. 시청 당직 근무 수당, 당직실과 정문 운영 경비, 무인 경비 시스템 및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원활한 청사 방어를 도모하기 위해 2억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기록물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본청 22개 부서의 문서 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 요금 등 1억 6,7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및 기록물 평가 심의회 심의위원 수당과 안정적인 전자기록물 유지관리비,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5억 4,4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지원입니다. 직장 노조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활동 지원비와 공무직 노조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비 등으로 1억 1,87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2,7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조 북한 이탈 주민 소통 화합 및 인식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체험 사업비 300만 원, 화합의 밤 행사로 400만 원, 체육대회 1천만 원,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80만 원과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무식과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2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표창배 제작비와 새마을 국민교육 의탁교육비 등 운영비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 등 1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 안성시 협의회 범죄 재발 방지 사업 등 8개 사업 지원 예산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예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 지원 등 5개의 운영 지원 예산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안성시 협의회 행사 지원 등 10개의 행사 지원 예산 2억 2,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해병전의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44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2쪽에서 26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의 그 대덕면과 삼등면 2개소와 신규 설치 운영되는 공도, 죽산 2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 11억 7,189만 2천 원, 일반 운영비 1억 5,250만 원, 그 사업 재료비 1,450만 원, 리모델링 등 시설비 1억 1,440만 원,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도비 예산 50%를 포함하여 총 14억 6,3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법정 운영비 5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7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 중인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9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수당 등 운영을 위한 예산 6억 1,870만 원, 공도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공기청정기 구입 등 12개 읍면동의 물품 구입비 5,175만 원 등 총 6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 추진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 지원 예산 9,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조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1억 8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직무수행 경비,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등 총 799억 9,6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조 정보공개 전문위원 관리입니다.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 전문위원 인건비 3,7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 업무 전문위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노사관리 및 운영을 위한 노사 업무 전문위원 인건비 7,7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노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퇴직 적립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한 이탈 주민 상담 요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북한 이탈 주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상담 요원 인건비 3,7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요원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임명의 인건비 9,11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6조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및 부속실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와 출장여비 등 9,22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와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로 3억 1,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회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 법정 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수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진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페이지 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페이지 수 자꾸 페이지 그게 이제 수니까 저기 그 제가 보고 드린 거는 그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예산안? 예. 큰 예산안이요? 그거하고도 틀리는데? 아니 저기 그 저희 그 페이지 1페이지에서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안을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네. 그럼 어디를 얘기해야 되나? 우리는 16페이지인데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해가지고 예. 11억 5,800만 원 전 그 증액되는 게 이게 이제는 그 전에는 없던 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방역도 해야 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고용 창출 차원에서 예. 이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관리 이런 거를. 예. 뭐 이게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는 또 약삭 빠른 사람들은 또 일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잘 좀 살펴보시고. 그게 이제 저기 왜냐면 네. 그 당초에는 기존에 이제 여기는 네.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기인데 예비비로 이제 네. 쭉 써왔던 상황이고 일단 이제 지금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기술센터라든지 읍면동에 이게 이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비비를 저는 썼다가 올해 이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관공서 말고 농협도 지금 우리가 배치되고 있나? 아닙니다. 지금 저희 그 시청, 어. 기술센터, 읍면동 이렇게 관공서만. 보건소 이런데.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저 노조가 있는데 예. 아니 노조는 있다 아니고 직장 어린이집 위탁 예. 이건 이제 3억인데 이거는 우리가 의원 2014년도서부터 3억인데 예. 이건 뭐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원래 그 영유아 보육법에서 네. 사실은 저희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그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돼요. 글쎄요. 법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있었고 이제 설치를 못해서 이제 그 부탁을 준 거 아니에요? 네, 0세부터 4세까지 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아기를 갖고 있는 저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서 그걸 하는데 이제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로 소요되는데 네. 현재 이제 뭐 출산율도 낮고 그래서 이제 계속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정도면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봐가지고 약간 탄력성 있게 저기 하는 부분인데 뭐 딱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그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반납하고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임박해서 그 정도 쓰여지고 나머지는 이제 저기 불용돼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3억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저 의원을 때 2014년도에 우리 이제 공무원 우리 이제 아가들이 뭐 한 50명 되는데 요즘 뭐 한 30명 됐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은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까지 아니 금액까지 그런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더 이제는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그 3억에 저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못 박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 추경을 통해서 아, 이제 파악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제 더 증액시켜서. 근데 우리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추경이고 뭐 감액고 이런 거 한 예.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면 이제 지금 네. 현재까지는 뭐 예전처럼 저기 그 많이 그 잘 아이들 낳는 그냥-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여전까지 그래서 한번 내가 저 말씀드린 거고 예. 공무원 노조 이제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는 한 6,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억 1,800만 원 예산이 좀 이제 올라왔는데 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저 엘리베이터에 네. 난 저 우리 안성시 노조 위원장을 뽑는 줄 알았어. 어떠니 그게 아니대. 예, 이제 뭐 민노총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난 그래서 이게 저 엘리베이터 앞에 예. 아니 거기까지 그런 걸 붙여놔야 되나? 우리 안성 예를 노조 위원장 뽑고 이런 거 같으면은 그냥 혹시 몰라도 난 뭐 민노총 위원장 그냥 뽑는데 거기다 갖다 우리 공무원 저기가 민노총인가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저희가 그 노조를 이제 네. 지금 공무원 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 공무직 노조가 두 개 노조가 있어요. 저희 직장 내에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도 이제 저 사무실이 있고 예. 공무직 노조 사무실을 이제 지원해줘서 있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맞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네. 저 공무직 노조하고 이제 올해 임금 네. 협상 타결도 이제 잘 돼서 저기 했고 이런데 일단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지원되는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이제 여기 편성된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들이 어디 노조하고 뭐 연대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는 좀 약간 부족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투쟁 이런 게 써 있길래 투쟁 같은 거는 농민이나 우리 쉽게 근로자 이런 저기들이 이제 투쟁인데 공무원 그 저기 뭐야 저 엘리베이터 앞에 뭐 투쟁이라고 써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그래서 그게 아니 그 우리 안성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네. 저 노조 뭐 지금 저 노조위원장이 김광경 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는 걸 뽑는 것 같으면은 나도 이해를 했는데 뭐 거기다 아니 이 사람 처음 보는데 이거 우리 안성시 공무원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민노총인가 뭐 위원장 그거는 뽑는 저기 거라 된 것 하더라고. 일단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도 예,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관련된 사항을 이제 지역에서 홍보하는 이런 팜플렛도 붙어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보기가 안 좋아. 왜냐면 그냥 농민이나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투쟁 해가지고 써놓으면 뭐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래도 공무원 그 저기에서 그 투쟁을 써놓다 보니까 예, 예. 이제 공무원은 아닌데 이제 거기다 이제 같은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그 뭐 아, 예. 후보자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지를 못해갖고 어떤 내용. 내가 보기엔 이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성시 그 우리 저 그 공무원 노조도 예. 거기에 이제 속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를 지지하고 뭐 딴 뭐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국 공무원 노조하고는 연대를 하는데 예. 이런 다른 저기하고는 연대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건 보기가 안 좋아요. 또 한 가지는 52페이지 경기 행복만 마을 관리소 설치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두 군데가 더 신설이 됐네요. 공도하고 축산하고. 예, 공도하고 축산이 신청이 돼서 제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예산이 많은 곳을 이렇게 이제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근데 한 가지 나중에 이제 도비나 이런 게 내시가 안 되면 우리 시비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그때 가서는 문 닫아야 되는 건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 이제 먼저 번에 여기 반인수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있었고 저희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삼중면하고 대덕면장님하고 거기 이제 일부 실무들하고 이렇게 와서 협의 좀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과하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읍면마다 거기 실정에 맞게끔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 운영은 다양하게 잘 돼가지고 예. 아주 좋아요. 예, 예. 아니 행복만들 행복마을 관리소 저기가 잘 되고 좋은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는 두 군데에서 네 군데 늘어났어. 또 내년에 또 두 군데 6군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매칭이 이제 도하고 매칭이 되면은 50대 50 매칭이 되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한 뭐 10개 정도의 이제 우리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선정해놓고 또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예산을 한 20%밖에 안 주고 나머지 우리 80% 해라 그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그냥 우리 12로 다 해라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중지시켜야 될 저기인데 일단 이제 상황인데. 크게 보면은 그게 이제 경기도 역점 네. 도정 역점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일단 50%를 지원해주면서 이제 끌고 가는데 뭐 여기저기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거를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가 그렇죠. 있고 예. 그런 사업들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선정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미진하거나 이러면은 예. 이제 저희도 취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예. 도에서 예. 이거 계속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어느 선에 가서 그냥 파리 목숨 마냥 그냥 도에서 탁 잘라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완전 전 이제 극한적으로 생각했던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그 부분이 더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편리한 어떤 그때 서비스를 가서는 제공한다면은 시비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예. 이 15개 읍면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좀 의견은 이제 뭐 수렴을 해야죠, 뭐 그 부분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아예 행복마을 관리 소 있는 게 뭐 삼죽 보니까 참 잘 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예. 하고 뭐 계도 되고 홍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굳은 일은 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제 도에서 잘 나간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예산을 그냥 안 줄까봐 이제 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희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기찬 의원입니다. 설명 네. 잘 들었습니다. 저 페이지 17페이지 보면은 설명서 말씀. 부연 설명 저기 이거 19페이지입니다. 저기로 예산서로. 예, 말씀. 예. 우리 보면은 지금 현재 재해가 일어나서 지금 격리 이거 아니구나. 재해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네. 잘못했습니다. 다른 페이지 물어볼게요. 행복마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39페이지. 지금 현재 행복 마을관리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 보면 무인 택배함 설치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택배함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저기 사람이 없이도 그 택배함에다 갖다 우리 이제 저희 시청에도 이번에 이제 그거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편리하게 그 택배함을 택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설치는 안 됐는데 이번에 저기 하면서 네 군데가 되잖아요. 됐을 경우에 네 군데를 다 저기 적당한 위치에다가 택배함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럼 그 네 군데를 어디에다 혹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각 음란동에 하나씩 다 있는. 읍면동에다가? 네. 난 행복관리 예, 그 주변 사무소에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이거를. 아니 거기다 하는 거죠, 거기다. 거기다가? 예, 그 주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읍면동에서 적절한 그 위치를 선정을 할 건데 일단은 지금 딱 어디다 이렇게가 이제 아직 받은 건 없고요. 하여튼 행복마을 관리소 주변에 그리고 아니면 대동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끔 예.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많은 물품과 그다음에 장소가 협조해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를 어디 좀 넓은 곳에다 좀 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네네. 먼저 번에 한번 그 사무실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 네네. 이제 거기 운영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어떤 3, 4분기 보고회 때 가서 이제 그런 의견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자원봉사 사무실이 지금 이제 저기 종사원은 많고 약간 좀 비좁고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번 지자체는 사실 이 건물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거기가 세 군데를 쓰고 있잖아요. 예. 사실 그 자원봉사만 써도 드림스타트나 다른 부분들도 그 사무실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보기에 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좀 많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다른 분들이 좀 이용하기에 좀 편하게 좀 이용을 했었으면 합니다.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예. 이것으로 한번 질문을 다녀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설명서 쪽수를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3조 통리반장단 지원에서 우리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지금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그 지금 무상교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 학비가 이제 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군요. 그 16조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인데 예. 이게 지금 그 열 체크기 감지기 이거 도입보다는 실제 지금 인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면이나 뭐 좀 낮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거 제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황진태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저 화상으로 네. 열화상으로 체킹하는 거하고 대면으로 체킹하는 부분을 이제 성능 비교라든지 이런 걸 한번 했었어요. 저희 직원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열 화상이 이제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현격하게 차이 나가지고 저기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대면으로 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씩 되고 막 이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여기 황윤태 의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셔서 그거 비교해가지고 효율적인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의견도 주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는 아닌데 일단 열 화상이 더 낫다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 예. 27조 공무원 복지 지원인데요. 지금 구내식당 보조 인력을 한 명 추가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시설 유지, 그리고 환경 개선 해서 지금 각각 250, 2,500 계상해서 들어왔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구내식당에 그 영양사 한 분이 계시고 조리사가 이제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신데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퇴직하는데 그 부분하고 이제 관계는 아닌데, 저희가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이제 한 번에 몰릴 때가 이제 굉장히 그 세 분 갖고는 어렵다 그래갖고 그 점심 시간만 그 해서 그 시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저기에다 한 명을 더 채용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저녁도 지금 그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채용은 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파트 타임으로 지금 하는 부분 때문에 그 점심 시간에만 시간 타임. 그러면 지금 영양사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이 4분 계시는 거고요. 그럼 한 분은 지금 점심시간만 오셔갖고 파트타임으로 지금 일하시게끔 한다는 거예요? 예, 요 그 파트타임, 기간 2,776만 원 지금 그 보수 정하신 게? 예, 근데 이제 그 파트타임도 근데 현재 지금 그 우리 일주일에 3번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식당? 4번 가끔 가다가 이제 저기 그 지역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4번 하는 겁니다. 월하고 수요일 이틀 지금 운영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기 그 다시 지역 경제 들어왔어요? 활성화팀을 다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 했던 것을 네네.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취소하고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근데 지금 파트타임인데 지금 약 3천만 원이 돼요? 2,800원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이거 파트타임을 원래는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명이나 3명을 해달라고 그 점심 시간에만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도 이제 저희는 그거 하고 또 이제 도주에서는 한 명을 뽑아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파트타임- 단협 갱신 됐습니까? 예, 이번에 이 내용 포함해갖고 전부 된 건가요? 요 이런 내용은 부분까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요 내용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환경 개선비는 뭐예요? 거기 이제 뒤에 후드 빼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뒤에 이제 저기 안에서 김 나가고 후드 빼고 막 이런 네. 부분들도 있고, 거기 뭐 도마라든지 칼 이런 거 그런 것도 도입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저기 팀장님이 예. 안녕하세요. 후생복지팀장 남선우입니다. 저희 이제 그 박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그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그 식당의 테이블도 이미 이제 구입한 게 15년 가까이 됐고,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은 그 테이블 자체도 굉장히 많이 식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많이 좀 훼손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자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그 살균기, 컵 살균기나 뭐 칼, 도마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이번에 이제 너무 오래돼서 너무 노후돼가지고서 교체 요구가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노후화 정도가 일단 심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단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고장으로 이 수리도 불가하고 이래서 네. 좀 어렵습니다. 지금 36조 기록물 관리인데요.
전산개발기 지금 그 DB 구축에 대해서 매년 지금 5억씩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예, 네. 그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DB 구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DB 구축하는 건데, 결국 이제 그 도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DB화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저기 전체를 다 하려면은 거의 한 9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5억 정도씩 소요돼가지고 지금 DB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가 이제 최초 연도고, 원래 예전에 한번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더라고요. 중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그 DB 구축 작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 2028년도까지 한 50억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올해에 지금 110만 명 정도 그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매년 한 5억씩 한 2028년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8년이요?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럼 지금 5억씩 투입되면 한 몇 건 정도 여튼 DB화가 가능한 거예요? 한 7번 정도를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한 110만 명씩 되는 건데 그게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한 10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10여 년 전까지 일부 진행을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에서 계속 되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존 기간이나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 고려하면 좀 추진의 속도를 붙이는 방법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꼭 뭐 1년에 저기 뭐 5억씩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그 공간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각 실과수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할 문서들이 굉장히 쌓여 있거든요. 근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각 실과수 남아 있는 게 많아서 요번에 저기 뭐 지금 조직 개편 저기 됐지만 조직 개편 하면서 그 상수도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한 공간을 좀 비는 생각도 좀 가졌었는데 그 공간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기록물 관리하는 데 있어갖고 속도도 약간 좀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각 실과수에서 이관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네.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여튼 전체적으로 그 지금 사업 기간은 네, 좀 단축하는 방향에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지원인데요. 네,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 사무실 환경 개선비가 좀 들어와 있고요. 네. 노무사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별도의 지금 컨설팅 지원을 지금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예, 일단 공무원 노조 사무실 환경 개선 1천만 원하고 예, 공무직 노조 사무실 증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원래 8천만 원. 네. 맨 처음에 저희 보고할 때는 전세 비용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먼저 번에 추경 예산에서 이제 그 밖에서 시청을 떠나서 밖에서 이제 임차해가지고 전세 네. 보증금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밖에서 하는 부분을 노조 측에서 굉장히 이 시청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밖에서 하는 거를 이제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세무과 뒤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본청에다 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냥 불용시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노조 사무실이 여기 있거든요, 조그맣게. 근데 이제 공간이 되게 협상이 한 5평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엄청 적어가지고 거기를 지금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의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적이라고요? 아니 근데 요거를 해갖고 정책으로 갈 건데 그거를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그렇게는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일단 조합 사무실로 여튼 쓰고자 하면 조합하고 기본적으로 여튼 협의하시는 게 일차적일 텐데 애초에 그는 협의를 안 하시고 밖으로 지금 전세 얻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협의가 됐었다가 네. 또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노조위원들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돼서 협의가 됐었다가 다시 이게 반복이 됐던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있는 사무실을 좀 확장해달라 이런
얘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예. 공무원 노조 사무실은 지금 자산물품 취득 이외에 환경 개선비가 별도로 또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일단 네. 네, 후생복지팀장 남선우입니다. 요거는 공무원 그 노조 측에서 저희한테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우리 리모델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비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사무실 집기류 뭐 회의용 테이블 200만 원 하고 사무실 보증금 공무직이죠 공무원. 그건 아니죠. 우리 사무실 공무원 환경개선 사업비가 1,000만 원 세운 거고 사무실 의자 구입비하고 복사기랑 냉난방기. 자산물품 취득 여쭤보는 거 아니고 환경 네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 지금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 내용을 여쭤본 거고 네,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를 조합부로부터 지금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한이 돼서 그냥 그거 수용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네, 저희도 현장을 가봤고요. 네. 사무실이 너무 이제 오래 사용하셔가지고 네. 좀 낡고 좀 그래서 저희가 좀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서는 지금 이번에 2곳 지금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관리소마다 채용 인원이 다릅니까? 인건비 계산이 각각 다르게 올라와서요? 그게 기존의 삼죽하고 네. 이제 삼죽하고 대덕은 그냥 1년간 쭉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근데 그 공도하고 죽사는 이제 한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 예, 리모델링하고 뭐 그러면 3월 정도 시작할 때 그런 부분 차이가 좀 있어요. 예. 72쪽에 정보 공개 전문용 관리인데 이게 왜 임기제 락급에서 막급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팀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누구지? 영진이 라에서 막급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설명서 72쪽이고요. 예산서 41쪽이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 정보공개 전문 요원이 락급으로 지금 계속 운용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막급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요거는 애초에 저희 그 정보공개 업무 그 시간제 막급으로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던 건데 작년에 예산을 막급으로 다 세웠었던 건데 이제 조정을 해서 이번에 막급으로 다 조정을 해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이거 지금 얘기니까 네. 당초에 막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이제 막급으로 예산은 또 락급으로 락급으로 막급을 세워져 채용했는데 네, 예산은 약급으로 락급으로 세워져 있어서 다시 편성하셨었다고요? 조정해서 이번에 막급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과 냉난방기 정수 승인 기록이 없네요. 물품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제가 별도로 지금 회의가 요청한 거에는 우리 행정과가 지금 다 빠져 있어서요. 지금 당직실하고 또 하나 뭐 이렇게 냉난방기 지금 교체하신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정수 승인 내역 좀 자료로 요청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지태 의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뭐 중복된 건 빼고요. 뭐 간단하게 여쭈었습니다. 설명서는 7쪽입니다. 예? 설명서 7쪽 시민과 대화 채널 다양화. 여기 보면
그 명절 현수막 제작비가 2,4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고정하고 그 추석 때에 이제 그 다른 데서 계신 분들이 이제 안성을 방문할 때 고향 방문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게 이제 예산을 없었는데 계속 매년 그 예산부서에 그 공통경비 그거를 갖다 이제 쓰게 예전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굳이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추석하고 명절에 이렇게 그 프랜카드 붙이는 거, 그 경비. 그 지금 시중에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그 민원이 분분합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기존에 그 하지 않는 거 할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그 과장님 작년도 제가 시정 질문을 한 거 혹시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도움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 보니까 예산 500만 원 다시 올렸대요. 예. 이게 올린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게 그 올해 3월 한 20일 정도에 이게 이제 법에서 그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지금 여기를 행사하거든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행정복지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행정도움이 사업비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돈이 많다. 그래서 조례 폐지 추진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있다가 뜬금없이 올해 이걸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문정권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걸 왜 저기 했느냐 해갖고 이제 검토를 하고 이게 법이 저기 이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법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뭐 감사 때나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금 사용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도 뭐 한두 개 많이 찼다고 하고 또 다른데 지금 보조금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또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그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각 부서의 보조금 정산 내역 보면은요,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 확인서에 서명 날인조차 안 한 것들이 많아요. 안성시 보조금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아무런 시정 조치 사항 없이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지금 보면 어차피 조례가 폐지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작성해서 시장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그 사업계획서 올린 거 예산 사용 계획서까지 해서 좀 서류를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조례 폐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 끝나고 바로 예.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48쪽이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습니다. 평안 범피센터 지원 2천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 예. 제가 이게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산은 그대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범피센터의 안성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과다하다고 제가 얘기했고 했는데 계속 아무런 지금 검토도 지금 없는 거 그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연례적인 행사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무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성시 집행부 행정님 따로따로예요. 그때 당시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로 끝. 예산서 보면 예산 별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뭐냐면 결국은 집행부에서의 의회 그냥 그때 적절하게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진짜 저희도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라든지 저희 부서라든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되는 보조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를 비롯해서 시청 전체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행태를 보면
기존에 필요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계속 원상 복귀시키는 그런 집행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까방이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그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이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1년이 다 넘도록 아무 답변도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를 결국 않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정책 결정권자가 인사권자가 시키는 것과 기본 업무 외에 말고는 하는 게 없다. 이렇게밖에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폐지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저기 됐고요. 그럼 예고도 폐지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사업비 근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조례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업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통리자랑단 각종 단체들 지금 저 상해보험료로 했는데 우리 안청과에서는 지금 시민안전보험을 좀 들었어요. 거기에도 혹시 보험은 중복돼서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중복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뭐 중복해서 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저도 이제 확인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설명서 62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을 보면 올해 이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6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 증액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공무원 그 보수 처리 규정에서 네. 이제 그 내년도에 인상분 반영해가지고 이제 다 퍼센티지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게 이제 한 그 정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정원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그럼 여기 정원 늘어나는 건 포함이 안 돼 안 있습니까? 됐어요. 예. 안 돼 있습니까? 예, 예. 지금 먼저 번에 저희가 1,070명으로 조직을 잠깐만 해놓다가 저 팀장님이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 들어보죠. 네,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늘었기 때문에 그 정원분 한 960명에서 1,013명으로 올해 정원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1,013명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한 53명 정도 늘은 겁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 인상률 또 거기에 이제 각종 수당 같은 게 또 인상이 돼서 그 부분 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팀장님 정원이 몇 명 늘었다고요? 이제 57명입니다. 57명?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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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명? 예. 그럼 정원 53명 늘은 인건비하고 이제 그 인상분하고 네. 그러면은 기술센터 네.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팀장님? 41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네. 그 지금 정원이 41명이죠. 네. 근데 현원이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9명이 아니고 저는 3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죠?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정현원 관리에 있어서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휴직자라든지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카운트하는 방식 틀리고 저희는 이제 현원에서 빠지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해야 이제 현원에서 빠지는데 그 이제 센터 측에서 이제 36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2명이 아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센터 직원이 정원이 41명인데 지금 현원이 36명으로 되어 있고 5명이 부족하고 1명이 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년에 이 인력 인건비에 그 증원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요 지금 내년도 인건비 그 보시면 이게 인건비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정원 기준으로. 그래서 10월 일단은 말.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본 예산 편성할 때 10월 말 그래서, 기준이기 때문에. 예. 우리 팀장이 그러면은 그 센터에 부족한 현원을 내년에 충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내년 21년도 지금 충원 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는 그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 1013명이니까 그 정원이니까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니까요. 정원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예. 계획을 한 겁니까? 예, 41명 정원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이제 임대농기계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계약직이죠? 예, 대부분. 예,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이거를 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이제 몇 번 이렇게 건의도 하고 센터에서도 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여기 행정과에 와가지고 들은 얘기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환을 하는데 그분들은 임기제 계약직이거든요. 네. 그럼 임기 동안에 있다가 뭐 새로 연장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저기 했는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분들을 갖고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는 잠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본연이 알기로는 네. 이제 센터에서도 이분들을 기능직 아니면은 뭐 기술직이라든가 예. 뭐 아니면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지금 고용이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의회에서 계속 이분들을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이런 답변도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니, 이제 너무 그-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본청 내 다양한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공무원으로 전환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전환 뭐 나중에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기 돼 갖고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무직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이 안 된 국가에서 생각하는 전환이 안 된 부분이 저쪽에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직 전환 안 된 건데 지금도 국가에서는 그분들까지도 전환시켜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임기제까지는 지금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아니, 결론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는 그 임기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임기 동안에 계약을 맺어서 들어와서 뭐 5년이면 5년, 3년, 3년 이렇게 있고 일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 이제 끝나고 새로 최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데서 경력을 오래 쌓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안성시의 다양한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뭐 공무원들을 언제까지 근무하면 공무원 다 전환주겠다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거고. 계획이 없다. 예.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뭐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딱 그래서 여기서 그분들은 끝까지 이거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원용 의원입니다. 예.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신규로 부서 조직도 및 명판 교체, 직위표 교체, 시장실 직위표 유지 보수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각과에 이제 그 처음에 사무실 들어갈 때 그 이제 직위표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과장서부터 이제 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교체한 부분이고요. 시장실 부시장님실에 그 공무원 전체 직위들이 그 사람 업무가 뭐고 어디 부서 근무하고 이런 저기가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제 뭐 그 밑에까지도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행정 시스템을 이제 인사부서에서 프로그램화 해갖고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전국 통합도 시키고 해서 차세대 인사행정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담금을 내는 조직 개편이 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예, 그거 상관없이 지금 시장실에 그 주기표가 전자주기표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손으로 터치하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 주기표 유지 보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규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전자주기표를? 그게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한 시장님 오시고 만들어진 건가요? 네,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그 시장님 지기표 전자지기표는 전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도 예산을 많이 올라왔다가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얼마 전에도 한번 그거 이제 좀 저기 돼갖고 유지보수 한 걸 제가 봤었는데 수시로 유지보수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런 전자 시스템 그러면 이게 조직 개편이 또 상정이 돼서 뭐 가결되거나 그러면 이건 또 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그건 말씀이잖아요. 이제 바뀌는 거죠.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아니 이제 딴 데도 이제 다 명판 같은 거를 다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자기 과합에는 간단합니다. 그 저기가. 근데 이제 그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좀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기표 교체해 보면 여기 부시장님 국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식으로 돼 있거든요. 부시장님실에 놓겠다는 다 얘기죠. 있습니다. 예. 국장실에는 그게 없습니까? 주기표가? 국장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황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화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예, 예. 국장님실에도 지금 부시장실이 같은 크기는 아닌데 국지기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 근데 그게 지금 옛날에 만드는 거라 낡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조직 개편하고 상관없이 이제 내년도에는 그거를 이제 가르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이제 됐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었거든요. 현재는 지금 이게 먼저 시장 때도 전자주기표를 했다가 아니 저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시장님실하고 국장님실, 예, 시장님실만 전자지기표입니다. 근데 그때도 아무튼 시장님실 그 바꾼다 했다 제가 생각해는 안 된 걸 알고 있거든요. 안 돼서 그러니까 삭감된 돈으로 주는 돈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님실에는 전자지표가 잘 설치돼서 굉장히 잘 돼 있으면 터치만 하면은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조직 개편이 돼도 새로 안 하고 유지 그러니까 보수만 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조직 개편이 돼도 뭐 인원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체 큰 틀에서 약간씩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손을 대면은 이제 유지 보수가 될 수. 그리고 조직 개편이 되면 명판들은 또 다시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5천만 원 예산상 올라왔는데 삭감되지 않고 5천만 원 그냥 집행이 됐습니다. 예, 하여튼 네, 2년 지기표는 전에. 시장님실에서 예, 지금 예, 잘 예, 운영되고 예.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혹시 새마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4,400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4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에서 이 부분은 새마을 단체에서 받아서 이제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새마을 단체에서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 단체로 가서 다시 읍면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지역 보장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가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전에는 이제 새마을단체 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새마을단체에서 불편을 좀 제기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단체로 갔던 게 이제 지역사회부단체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협력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모범 공무원 시상식에서 보면은 장기 재직 공무원 중 퇴직 예직자 우선으로 선진지 연수 실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뭐 감사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장기 재직이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뭐 30년 이상 이제 근무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이제 저기 해외 여행 보내주는 거로 이제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희가 많이 좀 저기는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약간 코로나가 격화됐을 때 저희가 단계가 낮아졌을 때 일부 이제 제주도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자꾸 상행되니까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못 가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분들은 못 쓰게 되는 상황이고 많이 썼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62년생 막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내년도에 가게 되는데 혹시 코로나가 종료되면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다른 걸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 그 다른 그 포상금으로 뭐 금액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으로 주기에는 좀 저기가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단은 한 그 3년 정도 남겨놓고 이제 프리하게 이런 그 감염병 상황 피해서 3년 안에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 좀 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예, 그 읍면동에 새마을 그 지회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예, 읍면동 예, 새마을 이렇게 안성 지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읍면동에 또 새마을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일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 행사를 하거나 거기가 매년마다 이제 쌀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김치봉사를 하고 예. 근데 각가지 뭐 밥봉사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이나 그런 기구가 자체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않는 동이 좀 많이 있어서 예, 이걸 개인적으로 사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읍면동에다 따로 줄 수 없으니 그 안성 지회에다 전체를 파악해서 안성 지회에 지원을 해주면 읍면동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보겸면접 할 때 그게 이제 어려워갖고 예산이 어려워서 그때 이제 어느 독지가가 그 새마을 그 회원 저기 분야회장님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무슨 행사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릇이라든지 뭐 함지박이라든지 뭐 행사 때 쓸 거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민간 독지가가 그렇게 해서 사준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거를 예산으로 요청한 데가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게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못 해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더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뭐 저기를 하겠는데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 지회에서 전체 파악을 해서 네. 하면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 내용이 이제 그 읍면동 지혜로 가서 이제 저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일회용 용지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그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날짜가 맞으면 또 빌릴 수도 없고 여러 군데 고생해서 이런 걸 좀 수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걸 통일적으로 좀 이렇게 배분을 해주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뭐 문제없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많이 그게 준비가 돼 있고 똑같이는 준비는 안 돼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줘 보면은 약간만 좀 저기했어도 계속 예산을 통해서 지원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까지 이제 지원해 주기까지는 좀 약간 저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차후에 생각할 문제고 제가 보기엔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위표 유지 보수예요. 보면은 이제 19페이지에는 742만 5천 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은 또 직위표 시스템 개선해서 55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신규로. 그러면 5천만 원짜리를 지금 해가지고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에 유지비가 1,000만 원씩 넘게 들어가요. 그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전산 쪽에서 딱 해서 이거는 그 이제 저기 그 유지보수 소비를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일반화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업체하고 처음에 그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유지보수 하는 내용들이 어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 뭐 짧게 시간 많이 가니까요. 네, 일단 직위표 유지 보수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예, 해마다 그럼 이 정도 돈이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시스템 개선도 해마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개선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규모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시스템 개선도 이제 일부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직 개편 하고 그러면 약간 시스템 약간 개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쉽게 생각을 해도 5천만 원 들여서 2년 됐을 거거든요. 2년 뭐 조금 넘었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 정도로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번에도 한번 그걸 그 추경에 세워서 그 저기 본체를 크게 한번 갈았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100% 저기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겠는데. 사실 이게 넓은 범위에서 전산 개발비도 유지 보수 쪽에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거 한번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그 주정 직위표 시스템 개선에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왜 이번에 신규로 반영이 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제 괜찮은 시스템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사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그 전산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게끔 각종 지금 시대에 맞게 이제 그 용도 활용하기 뭐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는 1년 뭐 이게 해마다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 한 1,300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짜리 차를 사도 1년 유지비가 얼마 딱 나오잖아요. 예? 아니 이제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거는 그게 지금 과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그 과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고 저기 새로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뭐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까 내가 깊게는 더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제가 이게 쉽게 딱 봤을 때도 그 5천만 원 설치한 거 치곤 지금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지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 및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